20대의 아이콘 홍대 문화를 집중 해부한다. 세대 간 소통 코너 라디오 홍대. 네, 이 지난주 라디오 홍대 시간에는요, 취업을 하기 위해 이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는 고달픈 20대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좀 더 심층적으로 취업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20대들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이미수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20대들이요, 취업을 위해서 만리장성 스펙 쌓기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주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네. 이게 이공계로 전공을 바꾸는 인문계생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진짜인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공계 전공자가 인문계에 비해서 비교적 이제 취업이 잘 되는 편인데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문계 전공자 사이에서는 이공계로 전과를 하거나 복수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스펙을 되게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만리장 스펙을 쌓아도 사실 이제 전공이 갖고 있는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아예 전공을 바꾸는 학생들이 생겨나는 건데요. 네. 최근에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5년간 서울대학교의 공학대학 복수 전공자 선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도에는 0명이었던 문과 출신이 올해는 22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25명으로 늘어났고요. 그 네. 25명 중에 22명이 컴퓨터 학부를 지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문과 출신 공대 복수 전공자가 2012년 5명에서 지난해 57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38명이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공학 관련 전공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 야, 이게 인문계와 이공계를 복수 전공한다. 사실 이게 보통 네네.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이게 인구론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잖아요. 네네. 오죽하면 그럴까 싶기도 한데 이 인구론의 뜻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인구론은 인문계 출신 10명 중 9명은 논다는 뜻인데요. 인문계 전공자의 취업이 그만큼 어렵다는 현실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네. 실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문계 졸업생 취업률이 45.9%로 50%가 취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네. 반대로 이공계열 졸업생의 취업률은 66.9%로 인문계 졸업생에 비해서 약 20%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빗대듯이 최근 취업 시장에는 이러한 그 현실을 반영한 취업 신조어가 많은데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를 줄여서 문송합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인문계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잘 되는 이공계생을 가리켜서 취업 깡패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네네. 이게 간극이 커 보이는데요. 이 공대생과 인문계생의 사정이 다르듯이 취업준비생 사이에서도 이른바 고스펙과 저스펙의 간극이 존재할 것 같아요. 네네. 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구직자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참고 자료일 뿐일 텐데 그런데 이 기업들도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스펙을 초월한 어떤 독특한 경험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그렇죠. 정작 네. 20대들은 남들 이상의 스펙을 갖추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만리장 스펙이라는 키워드가 나올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었겠죠. 네.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8대 스펙, 9대 스펙 같은 것들이 이제 기업에 입사를 지원할 때 반드시 필요한 어떤 필수 요소처럼 그렇게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네. 매년 대학 졸업생은 사회로 쏟아지는데 취업문은 좁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스펙을 쌓아야 그 자신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보니까 반드시 쌓아야 할 스펙이 자꾸 늘어서 이런 스펙 기준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도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 정부는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창업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지만 정작 20대가 선호하는 직업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요?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이제 20대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대기업 그리고 공기업, 공공기관을 가장 선호하는 것은 오래된 그런 전통과 같은 것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사회 진출이 늦어지다 보니 안정적이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공무원과 이제 공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통계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준비생의 34.9%가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수치는 1년 전에 28%보다 거의 1년 사이에 7% 정도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자, 네. 그러면서도요. 또 어렵게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처음 취업한 회사에 내 뼈를 묻겠다. 네. 이런 마음보다는요. 경력을 쌓아서 더 좋은 곳으로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20대들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취업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취업난이 워낙 극심하다 보니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낀 취준생들이 계획에 없던 기업에 원서를 넣거나 아니면 일단 입사를 한 후에 이제 묻지마 취업 취업 반수를 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렵게 취업했지만 이렇게 입사 후에 취업 반수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의 스터디 모임도 요즘에 꽤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고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것을 이제 냄비 취업이라는 키워드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온라인 그 취업 포털에서 조사한 결과 구직자의 무려 73.5%가 목표한 기업이 올 상반기에 채용을 안 할 경우에 빠른 취업을 위해서 다른 기업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이유로는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구직 활동을 길게 하고 싶지 않아서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취업 준비생들이 그 취준생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가능한 선에서 먼저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준비해서 다른 기업으로 옮겨가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네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 기업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충성심이 없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네. 이러한 취준생들의 좀 아픈 고통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기업들이요 신입사원을 뽑을 때 네. 신입사원인 듯 신입사원이 아닌 다시 말해서 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기업 입장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뽑았는데 금방 나가면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일 텐데요. 네. 이 대졸 신입사원 교육이나 훈련에 드는 평균 기간이 약 18.3개월이고 대략적인 비용이 6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힘들게 뽑아놓은 그 신입사원들이 다른 곳으로 금방 가버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기업들을 여러 회사들을 이직하면서 경력을 쌓아서 30세가 넘어 다시 신입으로 입사하는 올드 루키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역시 기업 입장에서도 역량이 검증된 이들을 신입 연봉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굳이 마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 네, 이제 그렇습니다. 대기업 취업 시즌이 왔잖아요. 하반기에. 네, 맞습니다. 이 속속들이 하반기 채용 일정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20대들은 주로 취업 정보를 어디서 얻고 있나요? 이 취업 정보를 얻는 소스는 전공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요. 네. 문과생의 경우에는 취업 포털이라든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얻는 경우가 많았고, 이공계생의 경우는 아무래도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먼저 취업한 선배나 친구들로부터 얻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20대들 가장 힘든 부분은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걸 텐데요. 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뭘까요? 네, 사실 이 청년 취업 문제는 굉장히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채용 시장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 공공기관에 편중된 취업 준비생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일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네. 사실 20대가 가장 힘든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답답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준생들에게 눈만 높아서 취업을 못한다는 비난보다는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사실은 가장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학내일의 20대 연구소 이미수 연구원이었습니다.